유권자들과 같은 시간대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안에서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충북 여야는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4명의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한 표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에서는 508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투표장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청주의 한 개농장의 열악한 사육 실태가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육견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03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355명, 충주 1,193명, 제천 265명, 단양 60명, 음성 428명, 괴산 228명, 진천 539명, 증평 374명, 보은 134명, 옥천 257명, 영동 20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만 9,002명, 누적 사망은 4명 늘어 198명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충북에서도 막판 표심 공략을 위해 각 당이 총력을 쏟았습니다. 치열한 정치 대결 속에 지역 현안은 뒤로 밀리고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지역에선 쉽지 않은 선거전이 치러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이 몰리는 사거리를 찾아 인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인다면 어디든 유세를 이어가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각 당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막판 세몰이는 후보들이 충북을 찾았던 지난 토요일과 월요일 집중 유세로 절정을 이뤘지만 한 표의 간절한 만큼 선거운동의 열기는 끝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청주대교와 상당공원에서 퇴근길 마지막 유세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균형발전 정책으로 발전해온 충북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지지를 부탁했고,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만 충북도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도민 여러분의 미래도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에 또다시 5년을 맡길 것이냐며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크십니다. 정의당은 양당 정치를 종식할 수 있도록 심상정 후보에게 의미 있는 한 표를 달라고 부동층을 공략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는 두 1번과 2번은 사실상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대립적 공생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거대 여야의 지역 공약조차 비슷비슷하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 쟁점 대결은 두드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유권자 접촉조차 조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직선제가 부활하고 실시된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당선 결과와 일치된 표심을 보여왔던 충청북도.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제 본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마자들은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들 간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대선에 가려 큰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5선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 발전을 이끌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힘있고 역량 있는 의원을 뽑아주셔서 중앙에서 제 역할을 하고 충북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김시진 후보는 구태정치의 독주를 막아달라면서 교육 전문가이자 워킹맘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정책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무소속 박진재 후보는 생업 때문에 마지막 날 유세는 포기했지만 자국민 역차별을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퍼주기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무소속 안창현 후보는 청주에서 태어나 자란 후보라 청주를 가장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안창현을 선택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미래로 나가는 통합의 세력에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 결정과 함께 시작돼 오는 2024년 5월까지 2년 남짓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제20대 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충북에서는 508곳에 투표소 설치가 끝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도 특별 경계 근무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열기가 내일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논란에 빚었던 확진자 투표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김은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투표장에 기표소가 하나둘 들어섭니다. 입구에는 체온계가 비치됐고 유권자 동선에 따라 거리 두기를 위한 구분선이 부착됐습니다.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 점검이 한창입니다. 가지런히 정리한 용지를 투표용지 분리기에 넣자 순식간에 기표된 후보에 따라 분류됩니다. 기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재확인으로 잘 빠지는지, 중복 기표된 것들이 재확인으로 잘 빠지는지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대선을 하루 앞두고 도내 투표소 508곳과 14곳의 개표소가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충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은 36.16%,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청주 상당의 사전투표율도 34.03%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열기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확진자 투표 방식은 개선됐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같은 장소에서 투표하고 투표용지는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18시 이후서부터 확진 유권자의 투표가 시작되므로 너무 일찍, 그러니까 6시 전에 너무 일찍 오시면은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으니까. 투표소 안에서는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벗을 수 없고 투표용지를 포함한 모든 사진 촬영이 금지됩니다. 투표함은 확진자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 이후 14군데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가 시작되며 당선자 윤곽은 새벽 2, 3시쯤에야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개표소 주변에 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경계를 강화했으며 소방도 의용소방대원 5천여 명을 동원하는 24시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이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도 해당 시 의원이 투표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투표함까지 날랐다며 선관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참관인 신청 당시 선관위 등의 필터링이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시 의원의 참관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투표소에 들어간 것을 놓고도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각 정당의 투표 참관인 자격을 사전에 안내했다며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학한 지 한 주 만에 충북에서 새로 확진된 학생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개학 첫날부터 실시한 전수검사 결과를 포함해 어제까지 집계한 학생 확진은 모두 5,853명으로 충북 전체 18만 2천여 명의 3.2%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학 이튿날 부분 포함 24곳이던 원격 수업 학교는 어제 3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전면 등교의 부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확진자도 일주일 사이 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개농장의 열악한 사육 실태가 한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견주가 개 사육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100마리 넘는 개들이 어이없게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녹슨 철창마다 개들이 가득합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다가가자 쉴 새 없이 지저댑니다.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뜬장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습니다. 바닥에는 굳어버린 분뇨와 오물이 뒤섞여 있고 뜬장 바로 밑까지 쌓였던 흔적도 보입니다.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전부입니다. 배에는 지금 오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등 135마리가 사육 중이었습니다. 지난 4일 이 동물보호단체가 사육장 모습을 찍어 공개하면서 열악한 사육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빛도 안 드는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서 개들이 좁은 철창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분뇨 처리도 안 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농장주는 35년간 재래식으로 개를 사육하다 보니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한다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근데 가축은 키워서 잡아먹는 거라고 이래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생각 차이는 있겠죠. 동물학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청주시는 불법 도축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좁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개들을 주인으로부터 일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반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환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러자 농장주가 사육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개의 운명을 놓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농장으로 보내겠다는 농장주의 입장에 대해 우리 동료들 중에 이 축사가 잘 돼가 있고 선진화돼 있는데 그쪽으로 이방은 내가 거기서 걸 수 있도록 그래 해주겠다. 동물보호단체는 어차피 식용으로 도살될 거라면 보다 인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살돼서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느니 차라리 인도적인 안락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기회라도 주고 정 안 되면 그때 이제 동물보호법의 절차에 따라서 안락사의 절차를.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맹견이어서 입양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입양되지 못한 개는 결국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도 고민입니다. 그 많은 건강한 개체들을 안락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동물권으로 보면은 학대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수의사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나 이런 감정적으로 가까스로 인간에 의해 구조된 135마리의 개들이 다시 인간의 선택에 의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감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무상 지급을 이달 안에 마무리합니다. 지난달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임신부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등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정신건강,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게도 보급됩니다. 1인당 지원 개수는 어린이집 영유아 12개, 임신부 10개 등 2개에서 12개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도 내 무상 지급 대상은 18만 8,345명이며 모두 41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 소아 환자들을 위한 전담병원이 청주에 지정돼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서울아동병원이 소아 환자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전담하게 돼 오송 베스티안 병원에 있던 소아 전용 입원 병상이 52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 전담병원은 충북의 한 곳뿐이지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 등 도내 4개 병원에서도 소아 환자의 대면 진료와 입원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아 전용 비대면 상담센터인 청주 웰리스 어린이병원과 아이웰 어린이병원 2곳에서는 야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영동군 양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2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제를 산에 버렸다는 산 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재불씨가 임야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로 소방과 영동군 산불 진압요원 등 5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독자적 인사권을 확보한 충북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이라는 임기제 신설직을 직접 채용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방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6급 대우 2년 임기제인 정책지원관 8명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청주시의회도 2023년까지 모두 19명의 정책지원관을 뽑기로 하고 올해 처음 9명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